안녕하세요.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있어서 테스트의 작업의 원리와 목표는 무엇인지, 테스트 단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기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테스트의 기초와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인간 중심의 활동이고 지적인 활동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방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인스펙션, 정적 분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결함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파트에 있어서는 테스팅과 디버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험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주어서 실행시켜도 시스템의 동작이 예상한 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검증과 확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검증과 확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검증은 제품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있는가이고 확인은 올바른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make a product in a right way가 검증이고요. make a right product 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종 릴리즈가 적절한지를 보는 부분은 밸리데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책에는 조금 잘못 나와 있긴 한데 이제 분석 명세서가 있고 이 분석 명세서에 따라서 설계가 만들어졌는지 설계에 따라서 코딩이 만들어졌는지 혹은 코딩이 분석 설계서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는지를 보는 것은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리피케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뷰인데요. 이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은 기법으로 나누어지는 건 아니고 개념적으로 올바른 제품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각 단계별로 제품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검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트의 기초적인 걸로 단어들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버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나 결합 혹은 난이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에러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잘못해서 설계나 코딩에서 실수한 것, 예상 출력과 출력의 차이를 우리가 오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펄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디펙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코드에서의 어떤 오류가 난 장소나 어떤 문서에서의 오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책에서는 오류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스템의 고장을 일으키게 하는 오류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류라고 하는 것은 요 파트를 이야기하고요. 이 오류를 일으키게 하는 게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나 문서에 코드 오류가 있다고 선언된 파트를 우리가 결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고장 파트는 어떤 얘기냐면 큰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과 현상을 우리는 failure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트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오류를 발견하려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으로서 테스트의 잘못된 관점을 프로그램의 작동 관점이라고 하면 관점은 은이네요.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발견하려는 테스트가 더 전공적인 실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테스트를 하시면 안 되고 오류를 발견하려는 테스트를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꼴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테스트는 창조적인 일이며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는 오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로부터 테스트의 개발을 하면서 오류나 문제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테스트는 구형과 관계없이 독립된 팀에 의해 수행되어야 된다는 원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개발자 당사자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런 결과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테스트할 때 효과적인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 프로그래머고 통합 시스템 등의 다른 테스트는 제3자 테스트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의 작업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결정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고 작성을 해서 테스트를 시행해서 실행 결과를 보고 패스 페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목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A에서 무엇을 점검할지를 정하는 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상 요구 사항 및 기능, 품질 시나리오 등을 대상으로 정하고요. 두 번째로 테스트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세서 기반이면 블랙박스 테스트, 코드 기반이면 화이트박스 테스트 등 상황에 맞는 테스트 방법을 결정을 하고요. 세 번째로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와 절차, 실행될 조건을 결정하는 것들이 테스트 작업 과정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직 조금 명확하지 않으실 텐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테스트에 예상되는 올바른 결과를 먼저 작성을 해서 테스트 수행 중 올바른 결과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류를 찾아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시키는데 시스템의 일부 기능만 시험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변경을 가하는 경우가 있으면 테스트가 끝나고 이를 제거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합니다. 테스트의 단계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범위와 목표를 정하라고 개발 단계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트가 인수 테스트 인풋이 들어가고요. 요구 분석에 나온 결과도 인수 테스트하고 시스템 테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인풋이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인수 테스트는 유저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시스템 테스트는 인수 전 외주를 받은 쪽에서 즉 여러분들 개발 테스트, 내부적인 테스트 팀에서 진행을 하는 게 테스트 팀입니다. 구조 설계는 통합 테스트에 해당이 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는 단위 테스트 단위고 이 단위 테스트 단위는 유일하게 개발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딩도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는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리그레션 테스트는 다시 한국말로 하면 회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리그레션 테스트 파트는 다시 재반복하는 테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결함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시험 조건, 테스트 데이터, 예상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명세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구유 번호가 있고요. 테스트 대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고 테스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상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내부 경로에 대한 지식을 보지 않고 테스트 대상의 기능이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 및 사양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의 내부는 보지 않고 입력을 넣어서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그러면 이 옆에 명세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큐멘테이션으로 많이 기술했고 이걸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할 때 우리는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에서의 첫 번째로 나오는 기법이 동등 분할 기법입니다. 동등 분할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동작이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력에 대한 출력을 가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계산을 하는데 입장료를 계산할 때 뭐 18세부터 60세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요 사이만 입력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만약에 17세 이하나 61세 이상은 인밸리드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동등 클래스 분할이 17세 이하, 그다음에 18세부터 60 밸리드한 거, 그다음에 61세 이상은 또 인밸리드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값 분석입니다. 동치 클래스의 경계에서 문제를 발생한 특수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치 클래스 경계에 있는 값을 가진 테스트 케이스는 높은 효율을 가집니다. 즉 아까 앞에서 지금 88세부터 60세
라고 하면 18세하고 60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7세, 뭐 18세, 19세, 그리고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59세, 그다음 61세 요 사이에서 높은 경계값을 체크를 할 때에 우리는 오류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테스트를 보게 되면 하나의 입력값 x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인데 입력간의 조건은 x는 민값과 맥스값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테스트 케이스는 민값을 중심으로 -1 플러스 1, x값을 중심으로 -1 플러스 1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케이스가 다 테스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6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이 동등 분할과 경계값 분석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각각의 입력이 별도로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각각의 입력이 별도로 취급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입력 조건의 조합을 체계적으로 선택하는 테스트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 기법이 원인과 결과 그래프인데요.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조합을 하는 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드와 기호를 표시를 하는데 노드는 원인 노드 입력 조건이죠. 결과 노드가 있습니다. 결과 노드는 출력 조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합하는 방법은 AND로 조합할 수 있고 OR로 조합할 수 있고 NOT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못 보셨다면 이 노테이션 언제 보통 배우냐면 이산 수학을 할 때 배우는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른다면 그냥 꺽쇠가 나오면 AND, OR은 이렇게 열린 삼각형, 그리고 낫은 이렇게 물결표 무늬 혹은 이런 표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 은행 데이터베이스의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가 입금과 출금이라는 그런 예정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 원인 파트는 그 명령어가 입금을 하고 결과 파트는 명령어가 이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C1은 명령어 입금이고 그리고 C2는 명령어 출금이고 상태가 나오네요. 계좌 번호 정상일 때 혹은 트랜잭션 금액이 정상일 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혹은 결과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인쇄하는 어떤 총 결과의 예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이런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낫의 형태, 그리고 AND의 형태, 혹은 OR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결정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그래프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결과 하나를 참으로 정하고 이런 조건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을 찾고 원인들의 조건을 테스트 케이스로 구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과들에 대해서 조건의 조합을 나열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테이블을 보게 되면 각각의 결과들에 대해서 조건의 조합을 나열을 하는 것이고요. 보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입력의 조건 그리고 출력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의 조건에 각각의 지금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E1부터 E5의 조건이 나오는 데 있어서 C1, C2, C3, C4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E1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C1과 C2는 false가 되고 X는 don't care라는 의미의 조합으로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E3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앞에 E3는 출금의 오류라는 인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C2와 C3가 C1은 don't care고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여기서 명령어가 출금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고 계정 변화가 정상이며 명령어 입금인 건 동케어고 트랜지션 금액이 이제 아닐 경우에 동케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경우에는 지금 C1이 있고 그리고 C2 지금 이렇게 C1이 있고 그리고 C2가 있는데 C2가 지금 보게 되면 낫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C4가 트랜잭션 금액이 지금 보게 되면 비정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C4라는 것은 0이니까 false여야 되는 거죠. 즉 트랜잭션 금액이 정상이 아니고 트랜잭션 금액이 비정상일 때 그때 우리는 출금의 오류라고 정상을 합니다. 즉 명령어 출금이고 계좌번호는 정상인데 트랜잭션 금액이 정상이 아닐 때 우리는 출금의 오류라고 인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만큼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해서 그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 즉 원인 동등 분할 기법과 경계값 분석, 그리고 원인 결과 그래프와 결정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